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봄나무입니다. 오늘은 모파상의 단편집에서 아버지 준비했습니다. 바티놀루에 살고 있었을 때 그는 국민교육청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사무실로 가기 위해 합승 마차를 탔다. 매일 아침 어느 젊은 처녀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파리 중심까지 가곤 했었는데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자기 가게로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흑진주같이 검은 눈을 가진 갈색 머리의 아가씨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상아빛으로 빛이 났다. 그는 그녀가 언제나 똑같은 거리의 모퉁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육중한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민첩하고 맵시 있게 뛰어오곤 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 헐떡이면서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고서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테시에는 그녀의 얼굴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남자는 때때로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당장 미칠 듯이 껴안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된다. 이 젊은 여자는 그의 내적인 욕망에, 그의 은밀한 기대에, 또한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마음 밑바닥에 지니고 있는 사랑의 이상 같은 것에 완전히 부합하는 여자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끈덕지게 바라보았다. 이러한 주시에 거북해진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녀에게로 다시 눈길이 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에는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알게 되었다. 마차가 10,000원일 때는 그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지붕 위 좌석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그녀가 살포시 미소 지으면서 그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의 시선에 눈을 내리뜨고는 있지만 그녀는 이렇게 주시당하는 것이 과히 불쾌하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일종의 빠른 친교가 그들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하루 30분간의 친교였다. 물론 그것이 그에게는 자기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30분이었다. 그는 나머지의 모든 시간 동안 줄곧 그녀를 생각했다. 사무실에서의 긴 직무 시간에도 언제나 그녀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이 마음속에 남기는 허공에 뜬 것 같으면서도 끈질긴 모습에 사로잡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정신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그 귀여운 사람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미칠 듯한 행복이지만 그로서는 거의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이제는 아침마다 그는 그녀와 악수를 했다. 그러면 그는 저녁까지 그 촉감을, 작은 손가락들이 살며시 누르던 기억을 자기의 살갗 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피부 위에 그 자국을 보관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와 만나는 시간 이외의 모든 나머지 시간에는 합승 마차에서의 그 짧은 여행을 불안스럽게 기다렸다. 일요일이면 그의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었다. 어느 봄날의 토요일, 매종 라피트로 함께 점심 식사하러 가자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녀가 먼저 와서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출발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20분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해요. 그녀는 그의 팔에 기려 눈을 내리뜨고 뺨이 창백해져 떨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직한 처녀예요. 제게 약속해 주신다면 당신과 함께 거기에 가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예의 바른 일이 아닌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다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실망감을 느꼈다. 마음에서는 어쩌면 그러한 그녀를 더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간밤에 그의 혈관 속에 불을 질렀던 그 공상들을 달래야만 했다. 만일 그가 그녀의 품행이 경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확실히 그녀를 덜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로서는 너무도 즐겁고 감미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남자들의 모든 이기적인 계산이 그의 정신을 선동시켰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들뜬 목소리로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정말로 아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전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는 그녀의 팔을 다정스럽게 힘주어 잡고 이렇게 대답했다. 약속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녀는 마음이 놓이는 듯 했고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그게 정말이세요? 그는 그녀의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맹세하지요. 그들은 차 안에서 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기찻간이 10,000원이었기 때문이다. 매종 라피트에 도착하자 그들은 세느강 쪽으로 걸어갔다. 포근한 공기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었다. 강 위로, 나뭇잎 위로, 그리고 잔디밭 위로 쏟아지는 태양은 육체와 정신 위에 수없는 즐거움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물속에서 무리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작은 물고기들을 쳐다보면서 높더란 둑을 따라 걸어갔다. 그들은 행복에 젖어 걸었는데 마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큰 행복으로 땅에서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아마 당신은 나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그건 왜죠?
그녀가 다시 말했다. 당신과 함께 이렇게 단둘이서 온다는 것은 미치광이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천만에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과오를 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과오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한 달에 매일매일을 또 1년에 매달을 똑같은 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에요. 나는 어머니하고 단둘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괴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랑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없어도 웃으려고 애쓰죠. 그렇지만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온 것은 잘못이에요. 적어도 그것만은 내게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그녀의 귀에 키스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급작스러운 몸짓으로 그에게서 벗어났다. 그리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프랑스와 씨, 내게 맹세를 하고 나서 이러시다뇨. 그리고 그들은 메종 라피트 쪽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뿌띠 아브르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 집은 단층이었는데 물가에 있는 거대한 네 그루의 포플러 나무 밑에 가려져 있었다. 야외, 햇볕, 흰 포도주 약간, 그리고 나란히 앉아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불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고 숨쉬기도 힘들어 말없이 있게 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고 나자 느닷없이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세느강을 가로질러 그들은 강을 따라 프레트 마을 쪽으로 다시 떠났다. 갑자기 그가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루이즈. 그는 루이즈라는 말을 되풀이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강은 멀리 물속에 거꾸로 비치는 몇 채의 하얀 집들에 닿아 있었다. 젊은 처녀는 데이지를 따서 시골식으로 커다란 꽃다발을 만들었다. 그는 방금 풀밭에 풀어진 어린 망아지처럼 기쁨에 취하고 들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왼쪽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진 작은 언덕이 강을 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와가 발걸음을 멈추고는 놀라움으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저것 좀 보세요. 하고 그가 말했다. 포도밭은 끝이 났고 이제는 온 언덕이 라일락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보랏빛 숲이었다. 대지 위에 펼쳐진 일종의 커다란 용단은 거기에서 2, 3km나 되는 마을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녀 역시 감동에 사로잡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들판을 가로질러 그들은 그 이상한 언덕 쪽으로 달려갔다. 이 언덕은 해마다 파리 한가운데에서 여자 행상인들의 작은 수레 속에 실려 다니는 라일락 꽃을 모두 제공해 주었다. 좁은 오솔길이 소관목 밑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은 그 길을 가다가 자그마한 숲속의 빈터를 만나 거기에 앉았다. 많은 꿀벌떼들이 그들 위에서 윙윙거렸고 부드럽고 끊임없이 윙윙 울리는 소리를 허공으로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태양은 바람 한 점 없는 날의 위대한 태양은 꽃이 흐드러진 길다란 언덕 위에 내리쬐이고 있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숲은 강렬한 향기를, 방향의 엄청난 입김을, 꽃의 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